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굴삭기 타는 정기쟁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인생이란 주제를 두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인생이란 주제가 좀 무겁죠. 무거운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굴삭기를 타게 된 이유와 또 전기를 하게 된 이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굴삭기를 탄 거는 제가 전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뭐 가로등이나 신호등 여러 가지 불착할 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굴삭기는 어른들의 뭐 장난감이라고 하는 굴삭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인 기계였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굴삭기를 중고를 U17 보다 U17을 구매를 해서 좀 사용을 했는데 그때는 완전 생초보였죠. 그때 기계를 한번 넘어뜨렸어요. 다행히도 다치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굴삭기가 되게 위험한 기계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 무게 중심이 되게 중요한 기계고 또 이 좀 정교해, 이게 레버가 좀 정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월달에 사서 뭐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9월달에 좀 바쁜 시즌이라서 좀 연습할 시간이 없었고 굴삭기를 팔았어요. 다시 팔았다가 겨우 11월달에 이제 굴삭기를 U20으로 새 거를 이제 뽑았는데 17에서 20으로 옮겼던 이유는 17이 한 400kg가 넘으니까 가로등 기초를 못 들더라고요. 쉽게 작업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 20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20을 샀을 때 운영하기에 앞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겨울에 일이 없는 시즌에 이제 비수기 때 공터에 갖다 놓고 이제 U20이 캐노피니까 캐빈형이 아니라서 이제 바람을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옷을 꽁꽁 싸매 입고 나가서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땅을 팠다가 덮었다가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연습을 했죠. 아침에 나가서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땅을 파고 흙을 옮기고 이렇게 한 일주일로 하니까 레버감을 잡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있으면 연습했던 영상을 올려볼게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제 덜컹거리지도 않고 이제 연속 동작도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미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 내내 연습을 하고 이제 필드로 나갔죠. 저희 가로등 마침 공교롭게도 또 가로등 공사도 있었고 뭐 신호등 공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신호등 공사하면서 이제 부착을 했죠. 그러니까 쉽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뭐 사실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기분도 좋고 일단은 내 레버를 내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붙으니까 야 이거는 뭐 되겠다. 난 이제 굴삭기 타도 되겠다. 굴삭기 업계로 나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굴삭기를 지금 한 1년 좀 넘게 탔어요. 1년 좀 넘게 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제가 굴삭기 하는 사람인 줄 알 거예요. 그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또 어떤 현장에 가면 제 일을 하러 갔는데 어떤 현장에서는 얼마 전에는 일 좀 해달라고 명함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기를 하는 사람이고 제 일을 하러 왔습니다 라고 정중히 고사를 했습니다. 정중히 고사를 하고 뭐 맘 같아서는 사실 바쁘지 않다면 또 타고 싶었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굴삭기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입문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22년이죠.
22년, 23년, 아유, 그러니까 이제 만 1년 한 4, 5개월 되었겠네요, 단지가. 그 정도 됐고, 또 정기 입문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유, 사연이 엄청 길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 시험을 치고, 이제, 그 당시 제가 지원했던 가가, 산업안전보건행정이었어요. 근데 붙긴 붙었는데, 등록을 하고, 전 또 공교롭게도 또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서 등록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등록 뭐 내지 않고 그냥 학교를 다니도 되는 그런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저는 대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그냥 뭐 며칠 출석하고 그냥 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중퇴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참 애매한데, 지금 제가 그 학교를 지금 졸업을 했다면 경북대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고, 또 얘기가 또 3000% 올랐네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전기를 입문하게 된 게 이제 대학교를 이제 붙고 그렇게 돼서 이제 있는데,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친한 친구가 그때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친구이기도 하고 집안 뭐 친척이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제가 언급을 안 할게요. 안 하고 그냥 스펠링을 말하자면 KJH 이래 되나? KJHW H네, 그죠? 네. 그 친구가 이제 전기회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전기를 다니기 전에 했던 또 선배가, 1년 선배가 그 친구의 친구죠. 오 사장이라고 예천에서 지금도 아직도 전기업계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사실 이제 형이죠. 거기는 그 오 사장이라는 분이 처음에 시작돼서 그 KJH라는 친구가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 KJH라는 친구가 그때 저는 학교로 가야 되고 그 친구는 돈을 버니까 뭐 막연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친구 돈 벌어서 저러는데 나도 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참 지금 같아서는 상상도 못하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구미로 도망을 갔어요. 왜 구미로 갔냐면, 구미에 우리 동창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동창들. 걔네들도 뭐 거기서 그냥 놀다시피 뭐 노가다도 하고 그냥 방 잡아먹고 그냥 뭐 좀 그런 삶을 살았죠, 친구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좀 있다가 한 몇 달 있었을 거예요. 나도 거기서 노가다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소식을 접해서 그래, 내려오면 이제 뭐 그냥 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서 내려갔죠. 그래서 내려가서 했던 게 전기공사 디모도였어요. 디모도란 말이 시다발이? 그러니까 이제 전공들 비수발 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대한전기는 얘기해드려야겠네. 예천에 대한전기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전기를 가서 첫 급여 그 당시 60만 원 받았어요. 60만 원 받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죠. 일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사람들이 저를 되게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한참이라고 보다는 뭐 몇 달 있다가 제가 좀 말도 잘 듣지도 않고 그런 캐릭터였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좀 내가 왜 이래야 돼,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시키면 따라는 하는데 좀 부당하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참지를 못했어요. 그런 성격이었고, 뭐 예를 들자면 지금은 제가 굉장히 가깝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형님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 지금 말하자면 소장님이었죠. 김 소장님.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수발을 들러 가면
자 벤치 좀 달라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걸 저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그 형님께서 이렇게 날 보면서 되게 표정이 뭐 저분이 없다 이거 뭐지? 라는 표정이 아직도 제 생각이 기억이 나네요. 뭐 그래서 여러 명한테 따라다녔죠. 이제 했는데 얘 좀 써보니까 너무 좀 불편하다. 뭐 일을 시켜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너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안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박 사장님이라고 예천에서 이제 아직 지금 또 이제 전기업을 하고 계세요. 그 형님이 땅 파는 현장에 다녔어요. 예전엔 상수도가 간이상수도라는 게 이제 활성화될 때인데 그 간이상수도에 따라다녔어요. 땅 파는 조로 해서. 그래서 땅을 파러 다녔죠 저는. 그래서 제가 한때 별명은 김장비였습니다. 사판하면 주면 그 언 땅을 곡괭이와 사판자루로 맨홀을 묶고 다녔으니까 김장비라는 별명을 얻게 됐죠.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때 따라다니다가.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이야기를 또 좀 하자면 그땐 저는 그게 편했어요. 마음이 좋았어요. 그냥 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형님도 고마웠고 같이 다녔던 형님이 그분은 신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그분도 예천에서 엄청 지금 보면 전기를 해서 제일 많이 불축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천 민감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3명이 다니면 저는 이제 일도 하고 참을 제가 담당을 했어요. 또 막내다 보니까 아니 위에 덮으려고 참은 라면이었어요. 그러면 라면을 이제 아침에 챙겨야 될 게 물이랑 버너는 아니었고 그 토치에 그냥 벽돌을 두고 냄비 올려서 그냥 바로 즉석해서 끓여 먹는 라면이었는데 뭐 김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냥 라면 끓이면 이제 따뜻하게 국물하고 라면을 먹고 참으로 좀 속을 데핀 다음에 일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날은 제가 냄비를 챙겨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박 사장 그 형님이 지금 형님이라고 하는 그 형님이 엄청 화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중요한 냄비를 안 챙겼냐. 그래서 이거 참 나도 사실 속이 좀 든든했으면 해서 이래 마을 주변을 찾다가 굉장히 깨끗한 냄비가 한 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게 밥그릇이라고 해야 되나? 네. 게 사료를 담겨 있는. 근데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싹 씻어서 라면을 삶았죠. 오늘 그래서 라면을 삶아서 일단 다 먹고 나서 냄비 어디서 났냐고 해서 형님이고 저기 있는 그 강아지 게 사료 담아놓은 냄비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형님도 그렇고 그 같이 일하는 지금 그 신사장님이랑 형님도 같이 웃었죠. 한참을 웃고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혼나진 않았어요. 뭐 제가 했던 행동이 귀여웠나 봐요 형님들 눈에는. 그래서 그래 이제 속을 데피고 이제 일을 하고 막 그랬죠. 그래 한참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한참 간이상수도 따라다니면서 땅 파고 했는데 저는 뭐 기술이 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술이 늘지도 않고 기술적인 일을 안 하니까 맨날 전선 땡기고 땅 파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한이라는 이름을 말했네요. 그 친구는 일단은 전기를 하면서 좀 기술적인 걸 걔는 좀 말을 좀 다소곳이 잘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걔를 좀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좀 기술이 좀 많이 느는 것 같은데 저는 왜 갖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뭘 해야 되면 꼭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또 회사에서 이제 전설이랑 뭐 이런 거 좀 짜투리 나온 거를 같이 집에 가서 가져가서 벤치로 까는 연습, 뭐 지금 말하는 조인하는 연습, 스위치 결선하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집에서 나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배선은 어떻게 치나, 불은 어떻게 들어오나, 뭐 되게 단순한 거였는데 알고는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해야 되나, 일을 해야 되나 대해서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또 뭐 유튜버가 할생되었거나 뭐 유튜버가 없었지 싶어요. 그 당시에는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있었다면 되게 좀 공부가 편했을 텐데. 그래서 그때 뭐 집에 와서 일 마치고 가서 연습하고 좀 이런 걸 반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사실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론은 자연적으로 공부가 되더라고. 집에 와서 책도 보고 뭐 책을 많이 봤어요. 제가 집에서 전기책을. 그래서 기술이라고 할 건 없었어요. 그냥 단순한 거였는데, 그래도 이제 그 친구가 하는 것만큼은 따라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나의 이제 전기 입문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뭐 전기를 보다가 또 나갔다가 들락날락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농협에 들어가게 됐어요. 농협에 계약직으로. 그래서 뭐 되게 또 이야기도 긴 내용의 이야기인데 다음에 또 다뤄볼게요. 일단은 농협을 다니게 됐는데 농협을 한 1년 4개월 정도 다녔어요. 1년 4개월 정도 다니고 퇴사를 하고 영주에 그러니까 캐나다 기업이었죠. 알칸데안이라고 해서 지금은 웰리스 코리아인데 그 당시에는 알칸데안이었어요. 굉장히 뭐 1군 업체라고 얘기하면 되게 큰 기업이었어요. 캐나다 업체. 알루미늄 원판을 생산하는 업체였어요. 하여튼 뭐 그런 업체 한 2주 정도 다녔나? 2주 정도 다니고 그냥 또 퇴사를 하게 됐어요. 아침에 자고 아침에 자야 되는 그런 계절은 되지 않았어요. 3교대였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밤에는 잠을 자야 되고 낮에는 활동을 해야 되는 병의 인간이라고 저는 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제가 또 되게 민감해요, 잠에 대해서. 바로 시럽 뿌려 그럼. 퇴사를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네요. 그럼 뭐 이렇게 돌아서 왔는 게 전기입니다. 그 전기를 입문을 해서 뭐 지금까지 전기를 하고 옆에 바짝 대주면 안 돼? 사실 옆에 바짝 대주면 안 돼? 옆에. 뭐 중간에 많은 뒤에 요소들이 올라가면 또 오르막이 안 떨어질까? 중간 요소들이 있는데 요렇게. 다른 요소를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짧고 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또 인생이란 거를 오늘 주제를 이제 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 제가 어제였나? 조금 좋지 않은 일을 좀 당했다 그래야 되나? 그래 뭐 좀 그래서 좀 오늘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었는데 해결이 잘 됐어요. 해결이 잘 됐고 되도록이면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감에 있어 이제 좀 되도록이면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정말 행동을 좀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공부죠. 인생이 매일매일 공부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 허투루 보낼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공부고 배워야 되고 또 상대방을 또 존중도 사실 해야 되고 요즘에 제가 우리 팀원들하고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너무 좋아요 지금은. 그것도 우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께서 진짜 너무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때 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형님한테 배우는 것도 많고요. 우리 이제 사무실에 직원들이 부장이라는 친구는 입이 무거워 그런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박 부장님은 근면성실함, 부지런함 그런 걸 배워야 되고 우리 형은 뭘 배울까요? 우리 형은 남이 뭐라고 해도 이렇게 잘 참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인내심 그런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냥 좋은 점을 배우는 거고 또 이것저것 좋은 거를 내 걸로 만드는 거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타설은 이 얘기를 못했네요. 타설은 이거 할 때 같이 할게요. 그 우리 형이 네. 하는 말 중에 제일 명언이 화가 날 때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증이 난다고 뜨거운 물을 마시면 다치지 않느냐. 갈증이 많이 날 때 조금 물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이 식거든 그런 물을 마셔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지금 제가 그걸 되게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현충일이네요. 내일 쉬시는 분들이 많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불사기 타는 정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